저는 이런 경매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느껴지게 돼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패찰한 사람이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무조건 1등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 찍어보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저는 이제 패찰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물론 뭐 저보다 입찰을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패찰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모임이나 어떤 교육 현장이나 강의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입찰한 사람, 패찰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계속 뒤지지 않게 저는 입찰과 패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오늘은 낙찰 전문가 무조건 1등하는 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패찰을 많이 하고 입찰을 많이 한 사람이 1등 하는 법, 어떻게 이 패찰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패찰했을 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패찰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저 역시 좀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엔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일단 봤고요. 그리고 뭐 강의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근데 이거는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강의나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했어요. 법원에 가서 입찰표 쓰고 규칙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패찰이라는 거는 너무나 흔한 것 중에 하나죠, 경매에서는. 근데 이때부터 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패찰이 좀 쌓이고, 막 내가 패찰을 5-6번, 뭐 한두 번이야 내가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찰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좀 마음을 추스리는데, 매번 좀 신중하게 입찰하고 매번 신중하게 임장 가고 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회사도 빼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서 또 경매 입찰장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그 가격으로 낙찰받고, 그리고 내가 매번 떨어지다 보면 한 5번, 6번 때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가 너무 낮게 쓴 거 아닌가? 가격이 너무 높게 낙찰되니까 내가 너무 낮게 쓰고 있는 건가? 내가 쪼끔 다른 것들을 봐야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저 역시도 왔었고 제 주변에서도 거의 100명 중에 100 명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해. 패찰이라는 게 다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고 같은 현장에 가서 막 인터뷰를 하고 같은 내용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쓰는 가격이 다를까? 이런 것들은 참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쪼끔만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욕심을 버려야 되나? 이익을 좀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인제 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막 100 명, 200명 이러는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영수증이 계속 올라와요. "낙찰 받았다. 낙찰 받았다." 그리고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나랑 비슷한 시기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같이 시작을 했던 분들이 막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낙찰가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실제 실거래가 대비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관적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조급함은 분명히 느껴지는 거고, 막 진짜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물건을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위험한 물건을 해야 된다. 조금 더 리스크가 낮고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위반 주택이나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막 흔들립니다. 나는 뭐 그냥 일단 처음 해 봐야 되는 물건들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들 많이 하니까, 아파트를 하는데 막 경쟁자들 많이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 받아가고 막 이런 것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물건들로는 수익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많이 들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많은 다른 공부들을 했어요. '경매가 이제 끝났나?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 봐야 되나?' 뭐 경매 관련해서 뭐 MBL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걸로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1 등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등은 정말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이 영상 보시는 경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일 가면 1등 할 수 있어요. 1등 되는 법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법원에 가서 1억짜리 물건을 2억에 쓰면 내가 당연히 1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등이 되고 싶다면서요. 1등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매는 왜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00명 중에 100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수익이 안 나는 경매 왜 해요? 그거 미쳤다고 해요. 내가 사람들이 1억에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내가 2억에 그걸 왜 써서 낙찰 받아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경매장 가면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막 1억짜리 물건을 1억 5천, 1억 3천 이렇게 써서 낙찰 받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경매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느껴지게 돼요. 막 조사를 하다 보면 5명 중에 4명 중개사가 이 물건 시세 가격을 얘기했는데 한 명이 너무 높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어요. 내가 여기 막 조사하고 여기 가보고 내가 아는 지역이고 내가 막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4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 물건에 그 가격이 되겠지. 그리고 호재가 있다고 하니까 뭐 가격이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지금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너무 높게 써서 1등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낙찰이 아니라 어떻게 수익이 나는 경매를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보다는 그래도 사람의 심리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입찰가는 결국 본질은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욕심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게 입찰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남들도 분명히 좋아하겠지. 그러면 이 물건은 당연히 높게 낙찰을 받아가겠지. 그러면 내가 조금 꺼려할 만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꺼려하겠지. 그러면 내가 이 꺼려할 만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지,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조금씩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초보자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상 문제 있는 물건들 막 하고 위험한 물건들하고 상가, 뭐 어디 지방에 있는 구분 상가 하려고 하고 지방에 있는 빌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경쟁자가 없으면 낙찰 내가 받을 확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내가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 부담에 대한 객관성을 아예 배제를 시켜고 그냥 욕심에 의해서 막 그런 물건들 낙찰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초보자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일단 아파트 먼저 해보세요. 아파트 중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조금 모자란 아파트, 주변에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아파트. 하지만 아파트라는 거는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에선 가장 낮을 수가 있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좀 받쳐주고 공실률이 없고, 그리고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싸게 산다라고 하면 이거 파는 거는 진짜 웬만한 아파트, 정말 오래된 아파트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해선 다 팔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경쟁률을 낮추고 싶으니까 리스크가 큰 거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파트여야 된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아파트든 서울의 아파트든 일단 아파트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빌라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공동투자, 지분투자 이런 건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 난이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패턴을 봐야 돼요. 100번, 1000번 입찰해서 폐찰해도 한 번 낙찰받아서 수익이 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마음의 여유도 좀 찾고 그렇게 하셔야 수익이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경매하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기계는 어때요? 기계는 감정이 없죠. 폐찰이라는 거는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폐찰을 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감정을 배제하고 이 물건 아니더라도 다음 좋은 물건이 있을 거다. 다음 물건이 더 큰 수익을 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롭게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경매에 국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국룰이냐면 이제 아파트를 해야 된다. 초보자들은 아파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아가는 거죠. 이 자꾸 조사하다 보면 사랑에 빠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를 아예 배제하고 다른 물건들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아파트 충분히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충분히 리스크 없는 물건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 입찰을 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리스크 있는 물건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유혹을 정말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 정말 다른 물건 해야 되나?' 뭐 이런 물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유혹 많이 느꼈었고, 그런 유혹들 속에서 주변의 투자자분들은 막 그렇게 넘어가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넘어가셔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인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제 경매 같은 동료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또 법원에 이렇게 마주하기도 할 텐데 '좀 그런 물건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세워져 있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0번 폐차라든 100번 폐차라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수익이 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입찰가가 낙찰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굳이 입찰해야 되나? 이거 그럼 나 경매 안 해.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경매 안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흔들 겁니다. 주변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더 큰 돈을 벌었대. 이 사람은 그게 위험하다고 했대. 이게 뭐 이 사람은 그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걸 뭐 극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했대." 이런 것들 뭐 물론 중요한데 본인이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패찰이라는 것도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내가 경험을 쌓는 데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패찰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한 번에 두 번에 입찰해서 낙찰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패찰을 하면 생기는 그런 간절함들도 없고, 패찰을 매번 하면서 임장이라는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임장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큰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번 입찰해서 낙찰되시는 분들은 그냥 경매하면 한두 번만에 낙찰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지속할 수가 없고. 근데 주변에 보면 또 폐차를 하시고 계속 요런 마음고생도 좀 겪으신 분들이 길게 하시고, 길게 하신 분들이 무조건 경매라는 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전해 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하시는 분들. 낙찰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수익이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저 역시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현장에 전쟁터에 가면 그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 만들어 봤고, 제 친구나 제 가족이 만약에 경매로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폐찰이라는 건 무조건 할 거고 마음고생이라는 건 무조건 할 거다, 경매라는 걸 할 거면. 근데 이 경매라는 거는 분명히 내가 꾸준히 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과라는 건 100% 주기 때문에 정말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경매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경매라는 걸 하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외롭지만 경매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을 잘 잡으시고, 내 이 기준과 원칙에 입찰을 하시고 내 기준과 원칙의 입찰가가 낙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 받는다, 안 하겠다라는 마음,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좀 경매를 해야 좀 오래 해서 돈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등보다는 수익 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폐찰했다고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입찰해 나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